자, 그럼 이 창에서 문제를 풀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어디다 안내 문구를 좀 적을 생각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요. 이 어휘 1단계랑 2단계는 이 왼쪽에 까만 게 이제 정답이고 오른쪽이 오답인데 이게 왼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죠. 이거 오류가 아니라 검토하기 편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야 검토할 때 안 헷갈리니까. 자, 왼쪽이 다 정답으로만 나오고요. 오른쪽이 오답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추출을 할 때 아까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문제로 뽑아보면 얘가 자동으로 랜덤으로 섞어줘요. 여기 이렇게 A, B로 바꿔서 자동으로 섞어주고요. 정답지에 가보면 이렇게 A, B가 섞여 있죠.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냥 이게 랜덤이 아니라 왼쪽 정답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거를 임의대로 바꿔주시면 오히려 오류가 나옵니다. 무조건 왼쪽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읽다가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사실 어휘 1단계가 어떤 오류가 가끔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본문 정답과 반이어인데 그건 잘 고릅니다만 가끔 이 단어가 예를 들어 원래 단어랑 반이어가 맞는데 본문상 반이어를 써도 그냥 문맥상 반이어를 써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철수가 동쪽으로 떠났다. 이거를 뭐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게 의미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서 다 말 되는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얘가 이제 지문에 원래 지문에 그 동일 어휘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동일 어휘를 여러 번 뽑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좀 이제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 문제 빼고 싶다. 여기 그냥 이렇게 편집 들어가서 이런 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왼쪽에 정답이었으니까 쓰지 않을 것들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만들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제를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만약에 좀 너무 구린 것 같다, 똑같은 거 여러 번 골랐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 제출제가 좀 번거로웠거든요.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 끄고 나서 다시 그 make question 들어가서 해야 됐었는데 자, 이제 신버전은요. 신버전의 경우는 제출제를 이 상태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 제출제가 있죠. 요거를 누르면 요 문제만 딱 제출제가 돼요. 요 1.3 이후 신버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 여기 문제가 새로 나옵니다. 이게 만들 때마다 완전 똑같진 않고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참,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전체 검토는 아직 이 기능 없으실 텐데 이건 제가 실험 중인 기능이라서 다른 분들은 이거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실험 중인 기능입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검토가 끝났으면 문제 2번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아래쪽에. 그리고 이 검토창은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요 창을 가장 많이 보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 바깥에서 볼 일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 글씨 크기가 좀 작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조만간 여기 글씨를 조정할 수 있는 거 만들 생각인데 일단 여기 들어오면 이거 눈 아프니까 여기 아래쪽에 폰트 크기 설정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커집니다. 이렇게 보기 편하도록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창 크기 조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전체만 한 다음에 크게 한 다음에 폰트 크게 하시면 좀 보기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버전 기능에서 다크 모드 지원합니다. 다크 모드. 이거 누르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밤에 작업하실 때 이거 글씨 눈 아프실까봐 다크 모드 지원하게 바꿨습니다. 아직 다른 창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요. 요 창만, 요게 많이 보실 창이기 때문에 여기 다크 모드 지원한다. 이것도 제가 추가한 기능이니까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같이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컨트롤러 보시면 유형 이동이 있고 지문 이동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문은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요거 눌러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번, 3번, 뭐 2번, 1번 이렇게. 요거 누르면 제일 끝으로 가고요. 제일 처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유형 이동 누르시면 여기 지금 어휘 1단계잖아요. 요 유형들의 순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 1단계 상태에서 문제 1번인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제 문제 유형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문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요, 내용일지로 바뀌죠. 두 번째 유형으로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누르면 다음 걸로. 끝에 거 누르면 이 지문 번호가 있는 끝으로 갑니다. 동반이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또 아래 누르면 끝에 문제 2번이었고 다시 처음 누르면 처음으로 갑니다. 첫 번째가 대기열이었죠. 문제 없었던 거.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문제 검토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유형이 좋거든요. 왜냐면 한번 문제를 읽었으면 이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하는 내용 가지고 어휘 1단계 검토하고
뭐 내용일치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순서 보고. 참고로 순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아까 여기에 뭐 순서 삽입 연결어 이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가능한 게 지문보다는 유형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 한 번 지문 읽은 걸로 바로 여러 개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검토에서 아까 문제 제출자 말씀드렸는데 또 더 좋은 기능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이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해설 제시도 버튼인데요. 예를 들어 이 문제 요 어휘 1단계는 해설이 없으니까 이 버튼이 없죠, 이게. 자, 그런데 자,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설 제시도가 지원되는 건 이거 따로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내용일치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어떨 때가 있냐면요. 특정 문제 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5번이 지금 이제 T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F인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제출자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제출자면 단점이 뭐냐면 나머지 4개는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깝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번 하나만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5번을 좀 수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뭐 4번이 지금 T 5번 T로 돼 있는데 뭐 can help 이거를 일부러 제가 뭐 이게만 애매해서 여기를 can't로 이렇게 바꿨다고 쳐보죠. 자, 이렇게 바꿨으면 내가 이 선지를 바꾸게 되면 이 해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설도 영어로 돼 있는 거를 고쳐 쓰기 좀 번거롭죠. 그래서 해설 제시도가 뭐냐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또는 혹은 수정해 놓은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설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지금 수정된 걸 바탕으로 해설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얘가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검토까지 같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can 그 true였던 문장을 can't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F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답지에 이가 T가 적혀 있으니까 다시 풀었는데 이거 F다. 이거 안 맞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문제 잘못 만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거 F가 맞겠구나 라고 하시면 여기를 F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해설 제시도 해보면요. 자, 내가 정한 답과 이게 실제 정답 맞으면 이렇게 다 까만색으로 이제 정상 처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만약에 바꾼 경우에 해설을 거기 맞춰서 주고 검토까지 또 해준다. 이렇게 해서 숙제를 그냥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한 번 더 테스트가 가능하기, 좀 더 정교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능 좀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단점은 이게 문제를 새로 내게 되면 포인트가 또 새로 소진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그 인공지능 쓰는 거기 때문에. 다만 해설은 굉장히 적게 들어요. 해설은 아마 무조건 1포인트가 거의 들어갈 겁니다. 엄청 긴 게 아닌 이상은 1포인트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경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것들이 아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내용일치하고 빈칸 추론, 그리고 추론 불가 이런 것들은 선지를 좀 수정할 때가 많기 때문에 수정된 선지를 바탕으로 해설 제시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면 된다. 이고요. 우리 그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가볼게요. 동반이어 말고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실전 모의고사로. 기존과 좀 다른 세트이기 때문에. 자,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서 검토창을 띄워볼게요. 자, 실전 모의고사는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냐면요. 자, 아까처럼 문제 읽어보시고 검토하면서 다시 재출제하거나 아니면 고친 다음에 해설 제시도가 가능한데 이럴 수 있죠. 문제를 뽑았을 때 랜덤으로 뽑았고 문제 유형도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문제 유형을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추론 불가로 냈는데 이거 너무 좀 지문 단순해서 추론 불가보단 그냥 주제 문제 내고 싶다. 이럴 수 있죠. 혹은 두 번째 거가 빈칸 추론인데 이 빈칸 추론을 그냥 내용일치로 바꾸고 싶다. 그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좀 개발 중인 기능이라 약간 숨겨진 기능 같은 느낌인데요. 왜냐면 여기 지문 번호에 보시면 여기 슬래시가 2개 있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태그가 붙어 있는데 이걸로 문제 유형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버전 개발할 땐 이걸 따로 이제 버튼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여기를 바꿔주시면 문제 유형을 바꿔서 내요. 예를 들어 여기를 내용일치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난이도를 바꾸면 난이도 바뀝니다. 내용일치하고 여기 만약에 뒤에를 노말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꿔서 제출제를 눌러보면요. 이 문제가 내용일치로 새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참고로 지금도 이렇게 TF 형식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편의상 이렇게 검토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를 추출해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무조건 오지선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지 요 개수에 따라서 T가 2개면 이제 올바른 걸 2개 고르시고요. F가 만약에 뭐 T가 3개 나오면 올바른 거 3개보단 틀린 거 2개가 낫겠죠. 틀린 거 2개 고르시고 이렇게 바뀌어 나옵니다. 뭐 T가 4개면 틀린 거 1개 고르시고 이렇게 바뀌어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고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주제를 내고 싶다. 이렇게 주제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제출제하면 그럼 주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 시험지 만들 때 아주 내가 필요한 거에 맞게 유형들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직 제가 이거 버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붙이는 문제 유형이 실전 모의고사가 지원하는 거여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이게 아마 되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아마 어휘 1단계 이런 거를 해보면 나오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그 워드 파일로 추출을 할 때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 코드가 안 들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아예 그것만 선택 가능하게 바꿀 건데요. 일단 이거 숨겨진 기능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전 모의고사가 지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요것들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뭐 내용일치 괄호 한 똑같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난이도 태그까지 그 노말과 하드 있죠. 똑같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랑 똑같으면 됩니다. 내용일치하고 요거 하이픈이 아니라 그 언더바입니다. 시프트 누른 채로 하이픈 누르면 밑에 언더바로 찍히죠. 키패드에서 키보드에 0 숫자 0 옆에 있는 거 시프트 누르고 이 하이픈 말고 밑에 거 언더바 찍는 거고요. 이 노말의 엔도 대문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대문자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노말과 하드까지. 그래서 거기 실전 모의고사 만드실 때 여기 뭐 노말이 없더라도 노말은 기본으로 붙어야 돼요. 요거 있는 건 하드고 없는 건 노말이고 그거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문제 제출자를 누르면 해당 유형으로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고친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고친 상태에서 여기 밑에 오른쪽 밑에 여기 안 보이나 여기에 저장 후 닫기 요거를 누르면 이제 여기 바뀌어 있죠. 이렇게요. 저장 후 닫기를 눌러주시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고친 다음에 다른 걸로 이동을 하면요. 요거 주의할 점인데 다음 걸로 이동하면 이거 매번 저장하는 거 귀찮아서 다음 거 이동할 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돌아가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수정한 상태에서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끄면 그냥 끌 때 물어봐요. 저장할 거냐고요. yes 누르면 저장이고요. no는 저장 안 하고 꺼지는 거고 캔슬은 취소입니다. 요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데 만약에 다음 거로 넘어갈 때는 그거 저장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돼 버리니까 요거 한 가지 수정할 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